강사님이 지금 판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진원 팀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자, 문진원 팀장님, 자, 문진원 팀장님 잠깐 그 해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해제를 해야 제일 위에 박스로 올라가거든요. 해제했습니다. 아, 예, 오늘 또 다시 또 소거해 주시고, 소거 다시 해 주시고요. 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네, 지금 거의 1시간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성순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들어오신 분들은 소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강사님이 사업 설명하는데 아마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활동들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야외에서 이렇게 경치가 뒷배경이 나무인지 그림인지 예쁜 장소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요. 자, 핸드폰은 가능하면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면 예쁘게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자, 한번 다 이렇게 잘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인천센터에서 판서를 하기 때문에 인천센터에서 바로 아마 문진호 팀장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씨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셔야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준비가 됐으면 연결해도 좋을까요?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를 해주실 우리 문진원 팀장님을 저기 인천센터 준비하고 있는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문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문진원입니다. 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오케이 사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잘 들리시는군요.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뭐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아침에 또 제가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의정부에서 인사드렸던 그분들이 그대로 계시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저도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고객들 만나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리 이렇게 가입이 되셨던 분들을 계속 찾아뵙고 또 제품을 애용하셨던 분들을 지금도 꾸준히 가서 만나고 어떻게 복용하는지 또 어떻게 또 애터미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는지 또 이렇게 해서 피드백도 받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품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참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한 것은 괜찮은데 또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해서 화면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좀 어떨 때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그 애터미에서 나오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기 전에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애터미를 시작할 때 지금 음이 계속 들려가지고요. 음소거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애터미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왜 건강기능식품이 우리한테 중요한지 그걸 먼저 알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또 자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건강식품하고 기능이라는 말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건강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요즘 많이 혼돈이 돼가지고 마치 건강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돼가지고 그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저희 거는 건강기능식품이고 기능성 제품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우리들이 상당히 많이도 복용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용도 하고 또 많이도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 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밥 잘 먹고 반찬 잘 먹고 잘 움직이면은 건강하지 않겠느냐고를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나보면은 나는 건강하다. 난 여태까지 건강식품을 먹어본 적도 없이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건강학적으로 볼 때, 뭐 밭에서 나는 채소라든지 어떤 곡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할 때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은 뭐 시금치라든지 아니면 상추라든지 이런 그 녹색 식물을 수거해가지고 옛날에 얻었던 그 자료와 같이 실험실에서 대비를 해봤는데 뭐가 가장 많이 틀리냐 하면 아시겠지만 땅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무기질 염료가 그 식물에 들어가서 미네랄로 하해서 그것이 사람한테 먹어가면 결국은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70년대, 80년대 때 땅의 영양분하고 지금 2000년대 들어서의 땅의 영양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서 실예로 들어보면은 시금치 한 당 같은 경우에 예전에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는 우리가 몸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만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됐는데 현재 2000년도 들어가서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그 무기질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이 얼마큼 떨어졌냐면요. 거의 70% 이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금치 한 당 갖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을 지금 같은 경우는 8배 이상을 먹어줘야만이 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건강기능식품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영양 불균형이 너무도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라든지 어떤 단백질 부분은 많지만 이렇게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부분은 계속적으로 불균형을 이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왜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되는 부분을 꼭 그 소비자라든지 혹시 또 우리 사업자나 부업자들은 꼭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우리 애터미 거와 또 다른 거, 그리고 비타민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말로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항노화라고 하는 항산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항산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산화라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못을 놔두면은 우리가 그게 철분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되면은 거기에 녹이 슬거든요. 그걸 바로 산화한다는 건데 이걸 막아주는 역할이 아마 그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요, 항노화에도 관계돼 있고요. 또 우리가 항스트레스도 관계돼 있고 항우울증에도 관계돼 있고요. 여러분 소화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소화를 돕는 것도 비타민 C가 합니다. 그리고 기미 주근깨도 없애주는 것도 역시 비타민 C가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산화된다는 부분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황산화되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활성산소가 뭔지 정확히 알고 가시면은 이 항노화, 항산화되는 부분을 활성산소가 일으키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또한 비타민 C가 한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활성산소가 어떻게 생기느냐면요. 우리 몸에는 어쨌든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영양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을 다 또 우리 세포들이 담당을 하게 되죠. 세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하는 부분과 세포 중에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고요. 산소를 배달해주는 역할을 아마 세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성산소를 만드느냐 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많이 씹으시죠? 근데 모든 근육기관들에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소화기관 쪽에서도 많이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할 때 그것들을 갖다가 산소들이 많이 차지를 하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때 산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산소가 적정량 이상 몸속에서 배출돼야 되는데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그 활성산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세포를 공격을 하고 우리 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 주요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되는데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뭐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비타민 섭취가 필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혈액 내에 보면은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C가 세포 내에 들어가는 모든 영양을 섭취하고 배출하고 하는데 비타민C가 엄청나게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쭉 보실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화가 돼야 다시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해모임도 먹고 또 뭐 아이루텐도 먹고 오메가3도 먹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반드시 몸속에서 소화가 되고 또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우리 애터미에서 쇼핑몰을 딱 열면은 맨 위에 기초식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초식품이 바로 비타민 C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이 보셨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 다른 분들이 그러셔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그 중에서 비타민 C 안 먹고 뭐 레몬이나 아니면 뭐 오렌지를 먹어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요, 그거는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 보면 이해하셔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뇌입니다. 뇌. 뇌가 가장 많은 비타민 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몸무게가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보통 700mg, 킬로그램당. 1kg당 700mg이니까 내 몸무게가 70kg다. 예를 들어 그러면 7.7g의 비타민 C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많이 중요하냐면요. 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장에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보시면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부신이 뭐냐면요.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여기서 혈압 조절도 이 부신에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킬로그램당 400mg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난 비타민의 양을 축적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 양은 얼마냐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딱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에 보통 1000mg 얘기를 많이 하셔요. 1000m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라고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요즘 들어서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분이나 약사분이나. 그래서 메가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용량으로 섭취를 해라. 고용량을 섭취해야만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필수적인 에너지원과 비타민이 흡수가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우리 거는 500mg로 돼 있죠.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은 500mg 돼 있습니다. 한 포에.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먹는데 보면 3개월치거든요. 3개월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루에 한 개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요. 500mg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낮은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느 정도를 먹어도 괜찮냐고 하면 2000mg 정도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즘 들어서 이렇게 2000mg이지 그전에는 훨씬 낮았어요. 근데 이 2000m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먹냐면요. 지금 3000mg 정도를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길 때 어디냐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 그때가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먹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식전이 사실은 제일 좋다고들 얘기하셔요. 왜 그러면 식전이 좋냐 하면요. 이게 조금 거슬러 얘기하면요.
혹시 암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암에 걸린 거, 암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은데, 그 활성산소가 요즘은 이 암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의사나 약사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뭐 탄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음식물이 섭취되면 두 가지 경로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뭘 하는 건 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이 포도당이 몸속에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젖산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갈리냐면요. 산소. 산소 부분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젖산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암세포에게 바로 영양분을 주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느끼셨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지만 산소 공급을 아까 제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타민 C가 또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관여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타민 C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런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서 그 영양분이 전부 다 영양화돼서 에너지원으로 가지 못하면 전부 젖산으로 빠져서 바로 이것이 뭐로 가느냐? 암세포가 영양 공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을 걸리신 분들이 자꾸 말라가고 결국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영양화되지 못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 암세포한테 뺏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딱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비타민 C가 관여를 하면서 이 젖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포도당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뽑아내려 한다면은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것 중에 우리 제품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보통 그냥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단호박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울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딸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비타민 C를 드실 때 보시면은 구형제를 해가지고 알약처럼 드시죠. 그리고 저희는 분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냐고 막 얘기하시는데 두 개 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뭐가 되느냐. 알약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소화할 때 5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희 거는 그 분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먹으면은 바로 저희한테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비타민이 전부 다 딱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비타민 그 B하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입니다, 물. 물을 비타민 C 드실 때는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원래부터가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비타민 C 드셨을 때는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어떤 분은 많이 복용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상 현상들이 와요. 첫 번째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방구가 자꾸 나온다, 가스가 자꾸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물이 결핍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비타민 C를 이렇게 매일 먹는데 담석 뭐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관여되어 있냐면요.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영양분을 흡수할 때 보통 보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우리 방광 쪽에서 물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 비타민 C를 수용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오그라들다 보니까 결국은 비타민 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뭐냐면 그분은 또 이상하게 레몬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레몬에는 뭐야 칼륨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칼륨을 하려면은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안 드시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담석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타민 C를 드셨을 때는 정말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뭐 좀 이렇게 다른 얘기는 한데요. 그럼 우리 몸에 물이 얼만큼 필요하냐고 보통 하는데요. 그것도 공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은 내 몸무게에 잠깐만요. 보통 아까 제가 70kg 얘기했죠. 이 70kg 정도 하시는 분이 보통 보면은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도 좀 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2리터 정도의 물은 충분히 마셔야 된다고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음식물을 섭취하시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재면 내가 1kg의 음식물을 먹었으면 바로 올라가면 1kg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1kg을 먹고 내가 잠을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1kg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1kg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호흡으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다. 호흡으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드셔서 비타민이 수용성이니까 물하고 잘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드셨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물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쭉 얘기했지만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값싼 방법, 그것이 바로 비타민 C를 꼭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터미 비타민 C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선 콜라겐 들어가 있는 거 아시는 분 많으신가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 안에 생선 콜라겐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연 분말가루도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 비타민 C에는 없습니다. 애터미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활성 물질인데요. 이 코엔자임을 따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애터미 비타민 C를 드시면은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시죠. 피부 조직에 우리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바로 다 모든 것들이 이게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그 콜라겐을 묶어주는 것들이 바로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비타민이 없으면은 생성하지를 못해요. 우리 몸속에도 콜라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콜라겐을 계속 합성해서 분열해서 나와줘야 하는 것들이 비타민 C의 역할인데 비타민 C 그만큼 안 드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저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비타민 C를 흡수를 하거나 먹지 않으면은 콜라겐 형성에도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우리 제품 드실 때는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주시고 요즘 이노콜라겐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비타민 C가 들어간 이유도 바로 비타민 C가 그만큼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 있으시죠? 우울증 있는 분도 비타민 C를 정말로 좀 많이 드십시오. 제가 얼만큼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데 정말 많이 드세요. 그럼 그 우울증도 고칠 수 있고요. 여러분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소화 안 되시는 부분도요. 이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시다 보면요. 소화도 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 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또 미백 효과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트레스도 완화시켜 주는데도 비타민 C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금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울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황산화 물질이에요. 황산화를 제거해 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드시고요. 그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비타민 C 정말 많이 드시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내 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로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피로 물질 같은 경우도 다 없애주는 게 그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비타민 C는 이제 수용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비타민 E가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면은 오메가3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줄게요. 네, 지용성 비타민, 그 기름이라는 거죠. 우리 혈관을 보면은요, 그 혈액이 잘 흐르면 좋은데 이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하냐면은 우리 그 오메가3에서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우리는 뭐예요? 중성 지질을 개선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성 지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중성 지방은 뭐냐면요. 이 불포화가 있는데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뭐냐면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육가공유 쪽 그리고 또 그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제품들이 보통 포화지방산이고요.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통 오메가6 같은 경우라든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몸에서 잘 녹아들거든요. 근데 이 포화지방산은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아주 귀중한 영양 공급원은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많이 섭취하시다 보면요. 저희 몸에 나머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중성 지질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중성 지방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은 이 혈액은 계속 가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중성 지방이 거기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아시겠지만 혈관이라는 거는 크면은 좋죠. 원활하게 흐르니까. 근데 그런 중성 지방이 계속 끼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기름기가 계속 끼는 거죠. 그럼 결국은 혈류 속도가 늦어지면서 우리 몸에 산소 공급하고 영양 공급이 늦어지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 전체적으로 볼 때요.
뇌가 하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까 비타민C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했지만요. 비타민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졸린 경우 느끼세요? 피곤하다는 거 느끼세요? 그게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요. 뇌에서 거의 우리 모든 부분의 에너지원의 70% 이상을 씁니다. 뇌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피곤합니다. 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만큼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뭐냐? 뇌에서 모든 에너지원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뇌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요.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원활한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모든 몸속에 있는 장기와 이 몸에 있는 움직임을 다 그러니까 그 활동을 정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잠을 자게 되냐면 내가 에너지원이 공급이 모자란다. 너희들은 쉬어. 근데 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기능들을 전부 다 스톱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피로가 쌓이면은 바로 그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도 드셔야 되고 이 오메가3도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오메가3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혈중 지질 개선도 해주고 또 이런 흡수판 응집을 통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묻어있는 이 기름들은요. 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화장품 얘기 드릴 때 오일은 오일로 기름은 기름으로 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네,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이건데요. 그 오메가3는 과연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오메가3를 왜 먹느냐 하면요. EP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DH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EPA라는 것이 바로 혈중 지질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의 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먹는 공식이 좀 있어요. 왜 우리가 65% 순도수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오메가3가 한 캡슐이 550m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시중에 있는 오메가3를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투명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투명도라는 게 바로 얼마나 신선하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틀리고요. 근데 우리 오메가3는 뭐예요? 알라스카산 거죠. 예, 오염이 없는 알라스카산 건데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투명합니다. 근데 이게 원물이 어디 오냐면은 알라스카에 나면은 그 볼락이라고 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한대성 어종인데요. 그 길이는 30cm를 넘지 않는 작은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먹이사슬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연어보다는 좀 아래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많이 보시면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연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왜 연어를 쓰느냐? 지방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뭐야? 짜면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어를 쓰게 되면 비린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타사의 제품을 갖다가 먹고 난 다음에 트름을 하면 비린내가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얘기하죠. 그 무슨 이유냐면요. 바로 연어를 썼기 때문에. 연어는 양식으로 이어지는데 대량으로 또 그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그 연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볼락이라는 대구 종류의 그 물고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원료가 공급돼서 우리한테 오느냐가 중요해요. 알라스카산 그 저희 볼락, 그 대구 종류에는 우리 이 어류는 그 바로 압착을 해서요. 저온으로 하셔야 돼요. 정원 냉 추출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알라스카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선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오메가3 우리 거를 냉동실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냉동실에도 넣어봤는데 상당 시간 있었는데도 얼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좋고요. 제가 먹어서 많은 사업자분들은 아마 그걸 입에서 터트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비린내가 좀 나는데 나도 그 일반 연어가 먹는 그런 불쾌할 정도의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하루에 2개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양이 적어요. 이거는 보통 550g이 2캡슐을 저희가 먹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저는 점심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식사 할 때 같이 먹기도 하고요. 식사 후에 먹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언제 먹으면 좋아요? 그러는데요. 식간에 드셔도 좋고요. 식사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식사하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먹는 부분이 소화가 되고 흡수할 때 관여하는 게 비타민 C라고 그랬죠. 그때 같이 관여하는 게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할 때 식간에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식사하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오메가3는 그 아시겠지만 PCO이다 보니까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산패를 막아주는 게 뭐냐? 비타민 E가 그래서 저희 거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활성산소 얘기 막 할 때 그 부분이 뭐냐면요. 비타민 E가 수용성이라고 제가 아니 지용성인데 요 부분이 몸속에서 저희가 항산화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비타민 E가 그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드시면은 같이 들어있는 저희 제품을 반드시 드시고요. 또 비타민 E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그 우리 망막에 작용을 해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눈을 깜빡깜빡 해보실 때 이게 부드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구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묻어있는 게 이게 물은 아니에요. 그게 오일입니다. 그 오일이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비타민 E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곱이 끼시죠? 그 눈곱이 낀 게 보시면 이렇게 노랗잖아요. 그게 바로 기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비타민 E가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오메가3를 드실 때 우리 제품이 타사 제품하고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알약이 좀 작죠. 그래서 목 넘김이 쉽죠. 예, 그건 제가 옛날에 오메가3를 먹으려고 했고요. 캡슐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먹는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거는 캡슐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목 넘김도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애토미 오메가3가 제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저희 제품 중에 또 다른 게 하나 나왔어요. 조류 오메가3가 나왔죠. 예. 조류 오메가3하고 우리 건 동물성 피쉬 오일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근데 흡수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1세대 오메가3가 있고 뭐 2세대 오메가3 있고 요즘은 알키드라서 3세대 오메가3가 있고 막 요즘은 크릴 오일까지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저희 거는 2세대예요. 예. 보통 TG형이 처음에 나와 있는 오메가3인데 이게 뭐가 TG가 뭐가 좀 불편한 점이 있냐면요. 그 EPA하고 DHA 함량이 좀 떨어져요. 흡수율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2세대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는 흡수율보다는 EPA하고 DHA가 700mg 정도 들어있는 거. 보통 식약청에 보니까 500mg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700mg이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가격이 19,200원인가요? 맞나요? 팀장님? 네. 그 정도니까 이게 3개월치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 정도에서 우리 그 혈관에 대한 부분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지금 2세대형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우리는 RTG형으로 3세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RTG형 같은 경우는 흡수율도 좋고 다 좋은데요.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흡수율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비용보다도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RTG형을 요즘 뭐 검색해 보면은 엄청나게 비용이 비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 조류 오메가3가 요즘 새로 나왔죠. 그거를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600mg 정도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약청에서 공고한 500mg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시고요. 모자라시면 더 드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꾸준히 복용하시다 보면은 혈관 예방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항상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음식물을 먹으면은 일단 소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또 하나 관여되는 게 뭐냐면요.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C만큼 중요한 게 또 유산균이기도 한데요. 그 유산균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불한 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 수용성 비타민 얘기를 조금 하나 빼먹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요, 수용성이니까 어느 분이 많이 드시면은 그것이 다 물로 나가니까 비타민은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 중에는요, 몸으로 배출도 하지만 배출된 걸 다시 흡수해서 내 몸에 다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요. 물, 소금, 그리고 비타민. 예. 이런 것들은요, 몸 밖으로 나가다가요,
다시 우리 몸속으로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몸 밖으로 다 배출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몸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다시 몸속에서 끌어당깁니다. 모자란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먹는 것은 그거 뭐예요? 소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전부 담당하는 것이 장이에요. 장은 뭡니까? 우리 몸속에 그 면역 물질의 70% 이상을 만들어내는 게 장인데 요즘 들어서 그 장 누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것이 소화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돼가지고 몸 밖으로 다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먹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비타민 C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같이 먹어줘야 되는 것 부분들이 물 포함해서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유산균인 거예요. 예. 그 애터미 유산균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는 신생 유산균이죠. 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10 플러스 2. 10 플러스 돼 있어요. 10가지 이상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우리가 유산균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균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뭐 85%에서 15%가 있으면은 뭐 아주 좋은 장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개수를 세어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뭐 85%, 15%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몸이 장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체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스 있죠?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는 가스. 그 가스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시면요. 내 장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냐를 알 수 있어요. 어느 분은 가스를 내보내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건 뭐예요? 장이 부패돼 있고 바로 장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균은 필수로 드셔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 유산균이 왜 좋으냐? 기본적으로 10가지 유산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즘 그 저희한테 고객이 LGG 유산균이 있어요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LGG 유산균이 뭐냐면 여기 락토바실러스 람서스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산성이 아주 강한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코팅이 돼 있어요. 저희가 특허가 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코팅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위에 식도를 통해서 위하고 이런 곳을 다 장을 지나서 항문까지 나갈 때까지 이 10가지 이상의 그 유산균들이 각자의 자기 역할들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 그 위에서 강한 이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얘기할 때 좀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속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타사 유산균을 막 200억 마리, 100억 마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걸 보장하느냐면요. 보장 균수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처음에 유산균을 넣어줄 때 300억 마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장균수 뒤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CFU라고 돼 있어요. 그거 잘 보시면 몇 마리 30억 마리가 거기에 보장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제일 많이 팔린다고 떠들어대는 게 있어요. 노란 통에 들어가 있는 거. 생모라고 돼 있는 그 제품들이 정말 많이 팔린대요. 근데 그것도 뭐 30억 마리네 100억 마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보장균수가 얼마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균수가 정확히 돼 있느냐는 거예요. 애텀이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해준 거예요. 30억 마리는 반드시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 유산균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고 또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광고에 나오니까 막 요즘 프리바이오틱스가 막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세요. 애터미엔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락토 올리고당하고요. 갈락토 올리고당 이 두 가지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뭐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통 얘기하는 게 뭐 갈락토 올리고당 하나 가지만 들어있는데 저희 거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두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느끼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건 뭐냐.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지금 막 여러 사람한테 회자되고 이슈가 됐던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애터미 유산균이 처음 나올 때 그때부터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애터미 박항일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늘 맞아요. 뭐냐 하면은 내가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다른 나오지 않은 그 타사의 경쟁력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절대 품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좋은 품질을 제가 볼 때는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엄마의 처음에 나올 때 유산균, 그 유산균을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를 제왕절개에서 낳았다든지 아니면 자연분만에서 낳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로 하셨던 부분하고 자연분만하고 나셨던 분하고 좀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낳은 아기는 어머니의 산도를 따라서 나오면서요. 어머니한테 좋은 대장균이나 유산균을 몸에 묻히고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증식을 하면서 좋은 유산균이 발효되는데 그냥 제왕절개 하신 아이는 그냥 나오면서 처음에 우리 아기에 딱 마주쳤던 균은 일반적인 균하고 마주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좋은 균을 받아놔서 나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또 내가 그런 식으로 그 제왕절개에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시면요. 유산균 정말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에는 그 엄마한테 처음 받는 그 유산균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10가지 이상의 정말 좋은 균들이 정말로 많은데, 유산균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칸포를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요. 생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균은 살아있는데 걔도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다 보면은 정말로 좋아지고 장이 튼튼해야 이 좋은 걸 드셨을 때 우리 몸속에서 모든 것들이 흡수되고 또 그것이 에너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오늘 이게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 부분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제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고객한테 드려서 정말로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 C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깐이지만 아토피라는 게 있죠. 이걸 왜 제가 얘기 드리냐면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정말 심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토피를 고치려고 우리 아이를 이제 경희대 한방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가봤는데 이 아토피하고 그다음에 축농증이 심하다 보니까 비염이 정말 심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제가 이제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그 해모임하고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고쳤는데 비염은 거의 많이 좋아졌고 아토피는 거의 다 고쳤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아들이 어떨 때 또 아토피가 자꾸 나오는가 하면요. 그 공기가 안 좋은 데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젊은 아이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를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아토피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아토피하고 비염이요.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이한테 지금 어떻게 먹이냐면요. 저희 아이도 저와 함께 3,000mg씩을 매일 먹어요. 예. 그 먹다 보니까 비타민 C의 역할이 요즘 암도 죽인다는 말 많이 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영양분이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죠. 암 환자들이 요즘 맞는 주사가 있어요. 비타민 C 주사 맞는 거 아세요? 백옥 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갖다 해서 우리 정맥에다 직접적으로 고용량을 넣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면요. 포도당하고요. 우리 비타민 C하고 부분이 이 분자식이 거의 비슷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밥을 좀 굶고 비타민 C를 먹으면요. 암세포가 이 포도당을 먹여야 되는데 얘가 착각을 해가지고 비타민 C를 먹어요. 왜? 분자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비타민 C 부분이 이 암세포에 들어가면 암세포가 들어가는 건 아까 활성물질을 제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세포를 없애는 역할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요.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염증이 잘못해서 심하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요. 이게 암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비타민 C의 역할이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계속 비타민 C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비타민 C 많이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시고요. 많이 광고하시고 또 비타민 C를 먹고서
정말로 좋아진 사례를 많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